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군산 강소연구 개발특구가 출범한 후 4년 동안 180건의 기술 이전과 45건의 신규 창업을 이끌었습니다. 군산대 강소특구 사업단은 성과 발표회를 열고 기술 개발과 이전, 창업, 성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안전망이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이산시가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통리장을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났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케어콜도 도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강소연구 개발특구가 올해로 5년차를 맞았습니다. 강소특구가 출범한 후 4년 동안 180건의 기술 이전과 45건의 신규 창업을 이끌었습니다. 군산대 강소특구 사업단은 오늘 성과 발표회를 열고 강소특구의 미래 추진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지정된 군산. 기술 핵심 기관인 군산대를 중심으로 군산이 국가산단 등 2.7제곱킬로미터가 집적화 단지로 구축됐습니다. 5년차로 접어들면서 특화 분야인 전기차 부품을 중심으로 2차 전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술 이전은 180건,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인 15건보다 3배가 넘는 54건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28곳의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45건의 신규 창업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475억 원의 투자 연계 효과를 거두고 특구 안에 입주 기업을 200여 개로 늘렸습니다. 유망 기술을 개발해 업체에 이전하고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든 겁니다. 기업들 전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 창업, 성장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구축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 군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될 수 있도록. 이런 성과를 거둔 군산 강소특구는 과기부의 평가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군산대가 에너지산업 중심대학에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군산시는 올해 기술 이전 사업화와 맞춤형 성장 지원, 지역 특화 분야 육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관련된 연구 장비와 인프라들을 조성해서 좀 더 혁신적으로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또 기업 연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인력 양성 사업 그리고 RIS 에너지 신사업 또 올해 시행되는 라이즈 산업 등 특구 관련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차를 맞은 군산 강소특구, 기술과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산업용지를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8대 경제생활권 기존 거점 육성에 새만금 제2산단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기업 수요를 반영해 새만금 국가산단 산업용지 20만 평을 추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새만금 제2산단 조성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2월 말쯤 착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대병원 관계자에게 2월 말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500병상, 10층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며 개원 초기에는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특성화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지난 2023년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재검토와 의료 대란으로 지연돼 왔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위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은 김영일 의원, 부위원장은 우종삼 의원이 선출됐으며 서동수, 송미숙, 윤세자, 서은식, 박광일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새만금 신항과 관할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만금에 2차 전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산단에 23개 2차 전지 기업이 입주 계약 체결을 맺고 5개 기업이 가동에 들어가 하루 659세제곱미터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고연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후 공동관로를 이용해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라며 해양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공공폐수 처리장 설치를 위해 군산시와 새만금청이 환경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막말 논란을 빚은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고 출석 정지 30일이 내려졌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한경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 결과 2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한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의 긴급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동료 의원에 대한 비하 모욕 발언 논란을 일으킨 서동환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3일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겠다며 쌀 경작지를 감축시킬 방침인 가운데 도의회에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승식 도의원은 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는 농가에 공공비축 및 배정을 제외하고 지자체도 불이익을 주기로 한 정부 방침은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영농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내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 경작지를 감축하는 것은 반농업적 정책이라며 농림부 장관 고발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군산의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2.4%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할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따라 군산의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 1,300헥타르에서 12.4% 정도인 1,275헥타르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군산의 벼 재배 면적은 9,000헥타르가량입니다. 군산의 벼 재배 면적이 10,000헥타르 이하로 감소된 것은 지난 1975년 국가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13살 청소년에게도 무상교통이 지원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중고교생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무상교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신청은 군산시 무상교통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 한파가 매섭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겨울만큼 힘든 계절도 없는데요. 익산시가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통리장을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 데 이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케어콜까지 도입하는 등 돌봄 안전망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농촌마을. 한파 쉼터에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밖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찬바람까지 불고 있지만 이곳은 온기가 가득합니다. 익산시가 403개 경로당을 한파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오래된 보일러는 교체했고 한국당 120만 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겨울 한파 속에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한파 쉼터는 상시 개방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집에서 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부를 때야 여기 따뜻하게 그냥 불 많이 켜놓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익산시는 또 한파에 대비해 취약노인 돌봄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1,700세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리장을 독거노인과 연결해 현장에서 안전을 살피면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서 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접목된 돌봄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익산시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도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상자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해서 그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정서적으로 좀 위로가 되고 해서 좀 어르신들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익산시는 독거노인은 물론 중장년 1인 가구와 고립, 운둔 청년 등까지
케어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수호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로 고독사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 한파에 위협받고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익산시가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익산 칠공수에 내란 모의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익산 칠공수가 전주 정읍, 군산교도소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도내 주요 기관들을 잇따라 방문한 데다 내부 설계도까지 받아갔던 시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 시기가 겹친다며 대통령 구속 수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15,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의류 섬유 제품이 1,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여행 숙박을 포함한 문화 오락시설 서비스 등이 1,300여 건입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 거래 피해가 전체의 25.5%를 차지했고 이는 1년 전보다 5.3%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액화 석유가스인 LPG통을 설치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지난 14일 내항 인근에 정박 중인 어선을 상대로 단속을 벌여 7톡금 어선 A호 등 4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LPG 설치 기준 등 어선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동절기 단속에 나서 30여 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4인 기준으로 평균 20만 3,34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차례상 비용은 3.9%가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이 18만 8,239원, 대형 유통업체가 21만 8,446원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량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8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전통시장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차량 주차를 2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됩니다. 익산시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운기와 트랙터로 올해 150대에 무상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 농업인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들 농기계는 주행 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등화장치 부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진 농기계는 1,486대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59개 농촌 지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보면 청년 농업인 선진 영농기술 도입,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블루베리 기반 조성, 청년 농업인 농자재 지원, 귀농인 생산 기반 지원 등입니다. 이들 사업에 65억 6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마을 등이며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곤혹을 치렀던 전북대가 새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북대는 내년 9월까지 120억 원을 투입해 방화벽과 위협 탐지 솔루션 등 정보 보안이 강화된 새로운 통합정보 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2단계 사업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전북대는 통합정보 시스템이 해킹돼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새벽 4시 55분쯤 전주 평화동의 한 골목에서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1.7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머리를 다친 뒤 추위 속에 2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도시사가
연초 시군 방문을 시작합니다. 김 지사는 다음 달 3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연초 시군 방문에서 전주 완주 통합 반발로 완주군 방문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는 오늘 부송도서관에서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사업 개요와 신청 방법 등이 안내됐습니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가 주어진 비용을 직접 활용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방침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수특산물 선물 세트를 판매합니다. 군산 로컬푸드 박물관점과 경암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제부터 군산의 농특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선물 세트는 과일과 우레장아찌, 한과 꽃게장, 박대 등 50여 개 품목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우수농수 특산물을 알리고 어려운 농어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신보균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달 말에 사직합니다. 심 이사장은 당초 임기가 2026년 7월까지지만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기로 하고 최근 익산시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심 이사장은 김제 백구 출신으로 1위 초와 1위 중 전주고를 나왔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여러 공직을 거쳤습니다. 식품진흥원이 식품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올해 기술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공고된 사업을 보면 공동기술개발 분야의 기업 사업화 지원과 상생협력 생산기술 개발, 지역특화 상품 개발 등 3개 사업입니다. 또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선과 개방형 장비 지원, 식품기업 시설 인증 지원도 신청을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진흥원 누리집을 활용하면 됩니다. 동군산병원이 군산에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동군산병원이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명과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동군산병원은 기업체의 건강관리와 직업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지역보육원 2곳과 장애인 거주시설 4곳을 방문해 구강검진, 불소도포, 교육 등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소룡동 처음으로 착한 가게가 탄생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아바하우스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아바하우스는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시작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맑으며 낮 최고 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1.5m, 먼바다 최고 2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